오늘 주제는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딱지떼인 어떤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실제로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야기일까요? 이제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1957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대통령 각하, 제 아들이 전방부대에서 총기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후송하여 제발 수술 좀 받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자정이 넘은 시각 대통령 관저의 전화벨이 울리더니 어떤 병사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결에 잠에서 깬 대통령이 황급히 대기 중인 대통령 전용 공군 헬리콥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대통령이 일개 병사를 후송해 주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필리핀 세부 상공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운명했다는 비보가 전 세계로 타전돼 나갔습니다. 그가 바로 라몬 막사이사이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그는 필리핀 국민의 영웅이고 우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필리핀으로 침공해 왔을 때 애국 청년 막사이사이도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지혜롭게 싸웠고 비록 전쟁에서는 졌으나 전투 현장에서 그의 리더십은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막사이사이가 이끄는 게릴라 부대는 언제나 승리를 거두었고 사기가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1946년 그가 필리핀 하원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했을 때 옛날 게릴라 부대 동료 대원들이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보태서 하면서 성금을 조금씩 모아 보내왔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호의는 감사하나 이것이 결코 나를 돕는 길은 아닙니다. 당시 엘피디오 퀴리노 필리핀 대통령이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자 그는 암살 위험을 무릅쓰고 공산당이 장악한 지역으로 들어가 그 공산당 지도자들과 담판을 벌였고 마침내 공산당 조직을 와해시켰습니다. 그리고 후크단이라는 유명한 공산 게릴라 단체도 대대적으로 토벌하고 소멸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정부패 저지른 군인들을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헌신으로 나라에 충성한 군인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군을 정화시켰습니다. 훗날 그는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식장에 가는 날 관용차 크라이슬러 리무진을 이용하지 않고 중고차를 빌려 타고 입장할 정도로 검소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반대파들이 무식하다고 비판했을 때 그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나는 책으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격으로만 정치합니다. 그는 대통령 관저 말라카낭궁을 개방하여 국민들이 직접 찾아와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중에 그의 가족이나 측근들에게 어떤 혜택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도로, 교량, 건물에 자기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통령 신분이면서도 야당이나 반대파 인사들을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애국심에 호소했고 또 끈질긴 대화로 설득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농지개혁을 시행했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도 추진했습니다. 또 다른 일화 한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번화한 시가지 한복판 사거리에서 낡은 화물차 한 대를 정지시킨 교통경찰이 단속에 걸린 운전기사에게 경례를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방금 도로교통규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길 한쪽으로 정차한 화물차 기사가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규칙을 위반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십시오. 예, 아차,
옷을 갈아입느라 깜빡이고 면허증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항상 면허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예,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교통경찰의 수첩과 펜을 꺼내면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의 성함과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이름은 라몬 막사이사이, 직업은 대통령입니다. 이 말을 들은 교통경찰관이 깜짝 놀라며 다시 부동자세로 경례를 한 후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미처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각하께서는 규칙을 위반하셨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해진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바로 납부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교통규칙을 위반한 막사이사이 대통령은 일반 시민과 똑같이 범칙금을 물었습니다. 낡은 화물차는 대통령의 유일한 사유재산이었고 공적인 업무가 아닐 경우 직접 이것을 운전하며 집안일을 처리해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번화한 사거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국민 모두가 그를 존경하게 된 것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막사이사이 대통령의 영도력 덕분에 필리핀은 아시아 2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필리핀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 2위의 경제 선진대국 자리에서 내려와 지금까지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막사이사이 상은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릴 만큼 명예로운 상입니다. 그 후 제10대 마르코스 대통령은 차관을 얻기 위해서 방문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로 콧대 높은 선진국 지도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나라의 서러움에 눈물을 삼게 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막사이사이를 뛰어넘는 영도력으로 필리핀의 영광을 고스란히 대한민국으로 옮겨와서 헤게모니를 자강하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처지가 뒤바뀐 셈이지요.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이어지면서 생계를 위해 필리핀 여성들은 우리나라에 가사 도우미로 취업하고 남자들은 중소기업 노동자로 들어와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막사이사이나 박정희처럼 위대한 영도자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